나군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군은 건대하고 동대만 있어요. 학교가 2개 있고 모집 단위 기준해서도 쭉 보실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인을 쫙 그어보면 이쪽은 인문계열, 이쪽은 자연계열. 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동시에 볼 건데 우선은 건대 인문계열 제일 인기가 높았던 과는 융합인재학과 88.33이었고요. 그다음 가장 낮았던 게 정치외교학과 86.17. 그다음에 동국대 인문계열 보시면요, 제일 높은 게 이제 경찰행정학과 89.83. 제일 낮았던 게 불교학부예요. 근데 불교학부는 특이한 거니까 그렇죠. 빼고 네. 그거를 빼고 나면 영어 영문학부 86.33. 영어 영문학부 제일 낮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연계열 한 건 해볼게요. 자연계열에서 일단 제일 인기가 높았던 과가 건대는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89.5입니다. 89.5. 제일 낮았던 과가 수학과예요. 84. 동국대 자연계열 보시면 나군에 이제 약학과가 있어요. 근데 약학과 96.5 이거 빼고 제일 높았던 게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자연계열 89입니다. 그리고 제일 낮았던 과가 식품생명공학과 86. 보시면 지금 가군하고 거의 비슷하죠. 가장 높은 점수대는 89대를 유지하고 있고, 가장 낮은 점수대에서는 뭐 동국대에 있는 뭐 불교학부나 뭐 건국대 뭐 수학과 같은 게 있지만 그걸 빼고 나면 평균적으로는 한 86 언저리 타임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요 가군 같은 경우에 89에서 한 84 정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확실히 나군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이컷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느낌상. 하이컷은 좀 느껴지는데 일반적으로 평균 컷으로 따져보면 결국 여기도 88, 87 정도 돼주면 그냥 안착할 수 있다. 요 정도 느낌.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랑 요 라인이 가나군만을 뭐 꼭 기준을 잡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87 정도 맞으면 100분의 기준 일단 87 그러면은 수능 등급 기준하면 뭐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 2.2등급, 2.3등급 이내 정도? 2.2 정도 되겠죠? 89까지가 1이니까 1이 87 이러면 2.2, 2.2 네. 2.2등급 정도 이내에 들어요. 그러면 진짜 전부 2등급인데 굉장히 꽤 높은 100분이 2등급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2등급 3개에 1등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지만 나올 수 있는 정도. 야, 진짜 이것도 어마무시하긴 하네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100분위하고 등급으로 우리가 딱 얘기를 해보면 달라. 매칭이 안 되는데, 달라요. 야, 같은 등급인데 매우 높은 100분위의 등급이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등급인데 거의 5%야 돼. 100분이 95에 2등급을 받아야지만 가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여기하고 지금 윗라인은 중경외시하고요. 그 위에 있는 서성하나고 보면은 진짜 한 끗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그 시험 문제를 점수를 보면 진짜 한두 문제? 그러니까 누구와 중앙대를 가고 누가 예를 들어 건국대를 갔다? 내가 볼 때 다 합쳐서 2문제 차이로 간 거야. 진짜 2-3문제 차이야. 그리고 누군가가 서강 성균관대를 가고 누군가가 건국대를 갔다? 그러면 10문제가 아니야. 내가 볼 때 4문제야, 4문제. 5문제 안 짜. 그러면은 한 과목에 한 문제씩 더 틀려갖고 떨어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여기가 빡빡하고 빡세. 그러니까 학생들이 억울하니까 한 번씩 더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속된 말로 그죠? 약간 이게 약간 그 진짜 뽕 맞은 것 같은 그치. 거야. 야, 이거 내가 하나만 더 맞췄으면 내가 저기 있는 그쵸. 저 학교를 가는데 내가 2호선을 타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 더. 그러다가도 또 다니다가 또 다시 하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보다는 기회를 계속 준다라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정말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역생하고 좀 나눠서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형 자체를 따로 좀 뽑든지 비율을 만들어갖고 재수생 몇 프로. 그러니까 정시가 너무 현역생한테 불리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이제 정시에서도 수능 100이 아닌 자꾸 교과 내신 성적을 자꾸 반영하려고 하는 추세가 들어오고 있고 진짜 그렇게 대다수의 상위권 대학들이 바꾸게 되면 거꾸로 이제는 정말
재수생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암담하죠.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고 차이점들이 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별도의 인원들을 조금 더 해주면 재수생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자리 라인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현역생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정시까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와, 좀 아쉽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실제로 정시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재수생들의 천국이라 진짜 여기까지는 저는 현역생보다 재수생들이 훨씬 많다고 보니까. 요 라인까지는. 네, 근데 이 밑에 라인부터는 이제 현역생들의 숫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왜? 거기서부터는 정말 1년만 좀 빡세게 해도 충분히 나오는 학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좀 만만치 않다. 왜냐면 2등급 때까지는 1년 공부해갖고는 현역생들의 그 학업 시간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너무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재수생들은 온전히 오로지 진짜 요 수능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는 거고 현역생들은 교과 준비해야죠. 종합 준비해야죠. 일단 3학년 1학기까지는 수능을 못하잖아. 내신을 해야 돼. 내신도 해야 되지. 그것만으로도 이미 내가 볼 때는 100m 달리기 하는데 60m 앞에서 달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라서 이게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요거는 좀 슬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입시 방송하면서 그래도 저희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현역생들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다. 맨날 얘기하는 그렇죠. 사람들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재수생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재수생들도 정말 열심히 하죠. 근데 그만큼 아쉽다. 현역생들이 좀 더 정시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좀 더 마지막까지 공부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공부를 안 해서.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이유가 명확해요. 재수생들은 진짜 정시를 위해서고 수시 현역생들은 그냥 진짜 최저. 그래서 최저 때문에 그 두세 과목만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결국엔 정시에서의 경쟁력은 점점 더 없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슬프게도 수시에서 하향으로 쓰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수해서 이제 또 올라가고 뭐. 네, 그러고 내년에 다시 재수를 그렇죠. 한다. 이게 선순환이라고 해야 되는지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순환 구조가 굉장히 좀 특이하다. 그렇죠. 한 번에 쭉 순환되지가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추합 한번 볼게요. 추합 기준하면은 지금 나군에서의 건국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역시 경영학과가 압도적입니다. 이제 71명. 네,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을 갖고 있고. 근데 요거를 빼면 그렇게 추합 인원 비율이 많지 않아요. 건대는. 실질적으로 보시면. 20명이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네. 반대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똑같은 경영학과. 90명이에요, 90명. 굉장히 많네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법학과. 78명. 영어 영문, 65명. 40명대도 되게 많아요. 광고 홍보, 정치 외교. 불교도 41명이네, 불교. 이거는. 너무 눈에 보이죠. 근데 저는 진짜 이거는 한마디를 안 하고 할 수 없는 게 이거 용어가 되는데 이거 진짜 불교학부 점수 컷 때문에 동대라고 해서 안 썼으면 좋겠어. 좀 학생들이. 이거 너무 슬픈 거야. 아니, 가서 뭘 배울 건데. 이거 가갖고 뭐 어떻게 할 거야? 불교학부 배워서 진짜 스님 할 거야?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러니까 41명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애들이 이 학부를 만만히 보고 나 이렇게 해야 돼 간다. 그렇죠. 가서 까고 간 거야. 불교학부인데 84야. 이것도 어마어마한 솔직히 컷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과가 아니라 학교지. 학교. 근데 이렇게 해서 학교를 가는 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합격증을 받아놓은 다음에 이제 재수하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안 가고 재수하면 낫지 않나? 학생들이 이제는 불안하니까 그래도. 이건 불교학부에서 정가가 그렇게 용이한가? 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 종교 얘기니까 왜냐면 또 기교 심취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치. 네? 근데 그런 친구들 말고. 왜냐면 추합이 41명 나왔잖아요. 추합이 41명 나왔으면 솔직히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추합이 없어.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진짜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가는 학생들이란 말이지.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 그렇죠. 근데 추합이 너무 많이 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좀 무분별하게 많이 썼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나구는 무조건 이렇게 해서 안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 상향으로 그냥 애들이 다 쓴 거죠. 난 불교라도 써서 내 동네 가겠다. 왜냐면 매년 제가 정시 상담할 때 어디 그렇게 실제적으로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세요. 불교학부요? 불교학부 어떠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고 싶다면 쓰는 건데
그게 과연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왜냐면은 뭐 제가 그 학교를 나온 게 아니니까 여기 커리큘럼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거를 통해서 나와서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다수가 그렇게 해서 가서 결국 재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저라면 더 과감하게 차라리 그럴 거면 영어 영문이나 차라리 사학과 정치외교 이런 거 써서 차라리 떨어져서 난 재수하겠다 마인드 먹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학생들 저기니까. 이런 거는 좀 그렇더라. 요런 게 신학과, 뭐, 불교학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 들리는 성균관대 뭐, 한문학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교학과,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조금 그렇더라. 조금 느낌이. 뭐, 교수님 할 거는 모르겠는데, 그쵸. 그게 아니면. 자연계열 보겠습니다. 자연계열에서 일단 건대 자연계열 제일 높았던 과가 지금 보시면 사회환경공학부가 34명. 제일 많았고요. 뭐, 그 다음은 20명대가 그래도 산업공학과, 응용통계학과, 그 다음에 스마트 ICT 융합학과, 뭐, 요런 게 20명 정도 되네요.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네. 근데 약간 나군에서의 건국대는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결이 좀 비슷하네요. 추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는 여기를 소위 얘기하는 하향으로 나군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 학생들 입장에서는 몇몇 학과들, 그러니까 뭐 경영처럼 교차가 가능해서 자연계열이 대거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순수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정도 인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정말 나군에서의 건국대, 동국대, 특히 나군에서의 건대라고 하는 의미는 약간 적정 수준으로 쓰는 것 같다. 그게 좀 눈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동국대는 좀 틀리죠. 동국대는 깜짝 놀랐어요. 나군에서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정시까지 왔을 때에 저는 이것도 약간 심리적인 거라 보는데 그러니까 건대를 조금 더 높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원 전략을 짤 때 건대가 더 높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 동대가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동대가 그거보다는 1, 2점 정도가 낫지 않겠냐. 총총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동대를 쓰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냐.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점수로 보면 똑같거든. 그런데 추합으로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건동이냐 홍동이냐 많이 예전에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건동으로 좀 고착화된 것 같기도 하고. 예. 보시면 제일 많은 게 AI 소프트웨어 융합 자연계열 147명이에요. 이게 가군에서 건대에 있지 않았나요? 이거랑 비슷한 게? 그러니까 가군에서는 이제 컴퓨터 공학부. 예.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종의 AI 이제 그렇죠. 관련 학과잖아요. 그 최근에 가장 좀 선호가 높은 학과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컴퓨터 공학부보다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훨씬 더 관심들이 많아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나군에서의 건대가 그렇게 메리트 있는 학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인기가 높은 게 스마트 ICT 융합학과죠. 근데 이거를 빼면은 일단은 소프트웨어나 AI 관련 학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나군에서 그래도 내가 만약에 약대가 아니라면 과로서 제일 높은 걸 쓸 거다. 건대나 동대나 같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소프트웨어 융합부를 애들이 쓸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군에서 이제 다른 데로 좀 퍼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자연계열은 지금 딱 봤을 때의 사이즈가 학과 선택 권한을 좀 더 많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어 보이진 않지만 이 정도까지 압도적으로 추합 비율이 많이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동대 인문계열에서는 경영학과를 빼면 순수하게 제일 지금 인원이 많이 나온 게 법학과예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뻔하잖아요. 로스쿨 노리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특정 애들을 빼고 그러면 다 빼고 가장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영어 영문학과인 거야. 실질적으로는 일반 학생들이 그냥 추합 비율이 제일 많이 나왔다면 영어 영문학과 제일 많이 나왔다 봐야 돼. 그냥 인문계 애들 입장으로만 따져본다고 하면. 그러면 건대도 여기 영어 영문학과가 있거든. 건대 영어 영문학과, 동대 영어 영문학과인데 지금 이 정도로 추합이 많이 나왔다? 근데 86.67이고 86.33이야. 건대가 0.34 정도 훨씬 높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제가 이렇게 비슷한 계열끼리는 다 색깔을 칠해서 이제 비교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영어 영문만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인식, 그러니까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건국대와 동국대가 똑같지만 그래도 선호도는 건대의 선호도가 훨씬 높고 그게 점수로도 영향을 있다고 얘는 판단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86.6을 받았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입결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면
건대 영어 영문 써도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만약 그 정보가 없다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건대 영어 영문은 왠지 87이 넘어갈 것 같은 거야. 그냥 심리적으로. 이거 87 무조건 넘어가. 왜? 건대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그 생각에 만약에 추합까지 따져봤어. 6명밖에 안 나와? 작년에? 그 얘기는 이만큼 안 돈다는 거잖아. 와, 그러면 점수 겁나 빡빡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옆에 학교로 간다. 그런데 딱 봤는데 동대는 65명으로 들어. 야, 추합이 65명 들었어. 야,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상정할 수 있겠지. 예.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보고 나서 판단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나은데 요즘에는 정보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되게 단편적으로 보고 싶은 정보, 알고 싶은 정보들만 보게 되면은 그렇죠. 그 부분에서 되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거 보고 데이터 뭐 분석도 해보고 할 때 저도 보는 시점이 여러 각도로 보고 싶은데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바라보고 싶은 그 어떤 이론으로만 이걸 나도 계산할 때가 있으니까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게 좀 더 많이 와닿았겠죠. 그러면 속된 얘기로 더 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동대 영어 영문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컨택을 하려 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황이 특히 요 나군에서는 두드러진 게 아니냐. 왜냐하면 자연계도 거의 유사한 현상이에요. 추합 비율 보세요. 소프트웨어가 147명인데 이걸 빼도 화공생물공학과가 58명이에요. 건국대에 가장 많은 게 사회환경 34명인데 여기는 이 34명을 넘어가는 학과가 정보통신 78명, 화공생명 58명, 식품생명 35명, 건설환경 33명, 통계학과 33명. 훨씬 더 넘어가네. 수학하고 의생명공학, 약학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수학하고 의생명공학을 빼면은 압도적으로 추합 비율이 많아요. 그 얘기는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 나군에서 동국대를 얼마만큼 하향 지원이라 생각하고 쓰느냐.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이 아마 적정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데가 거의 다 가군이겠죠. 그렇겠죠. 그럼 가군에서도 결국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중에 하나의 과들을 적정 수준으로 쓰면서 나군에서 같은 라인을 쓰려고 한 게 아닌가. 아니면은 진짜 가군을 낮춰서 쓴다. 아니면 다군을 낮춰서 쓴다.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추합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은 우선은 이 나군 자체를 적정 아니면 하향으로 보고 썼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 특히 동대를 썼던 친구들 입장에서. 그런데 건대는 이만큼이 안 나왔다. 그러면 결국에는 건대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리적인 거. 조금 더 인기가 많다. 조금 더 점수가 높을 것 같다. 내가 이거 잘못 쓰면 추합도 안 나와서 나도 추합 잘릴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계속 연동된 게 아닌가. 거기 뭐 작년, 재작년 계속 떠들지 않았습니까? 건대 뭐 라인, 뭐 교차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들리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뭐 여기에 이제 하나만 더 우리가 또 시나리오를 굴려본다면, 내피를 굴려본다면, 건대하고 동대가 수능 반영 비율에서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틀려요. 입시 전형 자체가 달라요? 반영 비율 자체가. 그 얘기를 따져보면은 건대가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동대보다 좀 더 높아요. 내가 알기로.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그러면 실제로 동대가 이만큼 추합이 나온 것도 있고 이만큼의 추합이나 이만큼 점수 컷은 똑같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몰렸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순수 인문계 친구들 입장에서는 건대 계산법이 불리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다. 만약에 이 입시 전형이 똑같으면 몰라도 살짝 다르면. 왜냐면은 인문계도 보면 추합 인원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 자연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89에서 86 똑같아요. 근데 아마 이게 총점이나 반영비율 점수 컷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차이가 조금 생길 거야. 그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 동대를 조금 더 선호했을 거다. 특히 인문계열 입장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잘 본 과목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